만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사무총장 남바다 사무총장이 오셨습니다. 또 그 밖에 아마 또 오시는 분이 더 계시는데 그건 그때 뵙기로 하고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11시 반 시간을 엄수해서 창선은 대부분 이 국회 정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안이 있으면은 뭐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또 당사 앞에서도 하고 했었습니다. 또 전국을 거쳐서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않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30분 시간을 엄수해서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로 끝냅니다. 그래서 오늘이 109차가 됐고요. 앞으로 우리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이 시행이 되고 통일이 제대로 될 때까지 하겠다고 우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지금 현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북전단금지법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빛발같은 비난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 국회가 180석이라는 숫자로 밀어붙인 이 악법, 김정은 체제 수호법,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이 대북전단금지법, 이것이 현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현안이 많습니다. 북한인권법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또 그 밖에 심지어는 라디오 금지까지도 하는 대북 라디오 금지까지도 추진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시급한 이러한 체제에 또 오는 21일은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국내 국제관계에 앞서서 우리의 무엇을 해야 될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우리 국제관계, 북한인권, 또 국내관계에 밝으신 우리 조태영 의원님을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흔쾌히 나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시간이 되시면 나오실 겁니다. 역시 여기에 상설 멤버 중에 하나인 태영호 의원은 마침 11시에 탈북민들과의 긴급 간담회 때문에 오기 어렵다는 문자가 조금 아까 왔어요. 이분은 항상 오시는 분인데 그럼 먼저 우리 조태영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권을 위해서 109차 모임을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짐없이 개최하고 계시는 우리 김태훈 회장님과 이 시민연대 주최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정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12월이 떠오릅니다.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21대 국회가 바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저지할 수 있을까? 저희가 야당 의원들이 숫자가 적지만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처음으로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90일 동안 숙려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 야당에서 다른 여러 법도 그러한 방법으로 심의를 지연시키고 또한 철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지만은 여의치 않아서 사실은 대북전단금지법 이것이 우리 외통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보내서 90일 동안 추가 심의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참혹한 만행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문재인 정부라고 하더라도 대북전단금지법 김여정이가 하라고 지시해서 만든 김여정 하명법을 설마 아니 작년 말까지 작년에 심의를 하겠느냐 하고 잠깐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의 종북 태도는 상식과 합리를 훨씬 벗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달, 12월달 상임위와 외통위와 법사위 그 본회의에서 저희가 투쟁을 했지만 수에 밀려서 결국 대북 전단 금지법이 통과가 되는 그러한 아픔을 저희가 겪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대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서 저희가 몇 날 동안 반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여당 의원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일부러 시간을 조정하는 바람에 사실은 새벽 2시에 단상에 가서 아침 7시 반까지 5시간 반 동안 무제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왜 법이 왜 안 되는지, 이것이 우리 헌법을 어떻게 어기는지, 또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 국제인권사회에서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를 정말 소상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정부 여당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그때뿐이지 통과가 돼서 이행을 하면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이 매주 한 번씩 나와서 화요 집회를 열고 계십니다. 국내에서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이 법이 없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사회는 어떻습니까? 국제사회는 그때만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국제사회에서 최근에 한 얘기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킨타나 UN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국제인권 기준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3월에 UN 인권이사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 등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 국제사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국무부는 2020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재 중요한 인권 이슈로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월 15일 날 미국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 청문회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식선 하원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전단 살포를 범죄화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를 두고 과거 입장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인권의 각종 분야에 대한 특별 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집단 서한을 발송해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집단적으로 항의서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4월 19일, 지금부터 불과 2주일, 한 20여일 전의 얘기입니다. 국제사회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갈 것입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한 정책 검토를 거의 끝내서 편린이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음에 있어서 지금 지난 4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가 임명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전단금지법은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헌법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말도 못하는 인권유리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거꾸로 감옥에 쳐넣는 그런 악법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계속해서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4개월 전에 대북 전단금지법을 완전히 취소하라고 하는 철회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당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심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참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로
김기현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작년에 외교통일위원회 그중에서도 이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의 국민의힘 간사로서 바로 제 옆에 앉아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주대해 오신 그런 분입니다. 자, 이런 분이 이제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에 앉았기 때문에 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하루빨리 철회시키고 거꾸로 사문화되어 있는 북한 인권법을 다시 이행해야 되는 우리 중대한 우리 국민들의 과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힘을 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계속해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조태영 의원님 신문면이나 모든 이론면이나 모두 해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태영 의원님을 옆에 모시니까 우리가 과거에 화요 집회를 하면서 그때 외교부에서 오신 심인조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외통에 계셔서 우리가 심인조 의원님을 이 화요 집회에서 거의 저와 함께 화요 집회를 이끌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인권법 통과에 심인조 의원님이 간사를 맡으셔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탈북민 출신으로 조명철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명철 의원님, 심인조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화요 집회에 쌍날개를 달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 조태영 의원님과 또 태영 의원님 이 두 분을 쌍날개로 해서 또 김기현 의원님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나오기로 하셨었어요. 원내대표만이라면 나오겠는데 이 당대표 권한대행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조금 지금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태영 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차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우리 조태영 의원님과 태영 의원님은 상설로 여기 나오시고 나머지 국힘당 의원님들은 순회해서 꼭 최소한도 한 분씩은 좀 나와 주십사 이렇게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탈북민 그리고 오늘 우리 항상 이 자리를 맡아 선치를 해주시는 우리 윤치환 목사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한전에 우리 문수정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못 오고 계세요. 그런 줄 아세요? 자, 우리 탈북민 출신으로 이게 이름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북한인민해방전선 사령관 최정훈 대표께 마이크로. 네, 최정훈입니다. 2년 넘게 109번이나 우리 국회 앞에서 북한 인권을 외쳐주신 김태형 변호사님을 비롯한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많은 국회의원님들과 애국시민들, 변호사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사실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18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미국과 한국 서울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간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30년 징역을 사는 한에서도 저 고향에서 기다리는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전단을 꼭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대북 전단을 보냈다는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폭파한 김여정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북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루는 극악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이번에도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북한 김정은의 지시를 받드는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5월 대한민국 이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11년 만에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을 아주 말살해버렸습니다. 2018년 초에 북한 인권재단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108억이라는 돈을 1억으로 만들어 놓은 이 문재인이야말로 과연
인권 변호사가 맞는지, 그리고 180석이라는 국회의원 수를 믿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래서 북한 주민이 아닌 저 독재자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70년 동안에 지켜오던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우리는 꼭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철회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학 대표에 대한 체포가 되면 많은 탈북민들과 애국시민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박상학이 체포되면 또 다른 박상학이 나올 것이고, 저 북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가져다 줄 대북 전단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정은 우리 북한 인민해방 사령관이십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이민복 단장님이 오셨어요. 애기까지 데려갔어요. 사실은 오늘 다른데 급한 애기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그 멀리 파주에서 사실 대북전선 원조입니다. 원조. 이민복 단장님 오셨고, 이해란 박사님 오셨네. 그럼 우리 북한 단체 총연합 상임대표 우리 이해란 박사님 짧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민복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조태영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불쌍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가져주시고 힘차게 싸워주시는 우리 김문수 전 지사님,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 그리고 인지연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김일주 박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북한에 보내려고 하는 정보는 일반 생활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내고자 하는 정보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정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그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정보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정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보내는 우리 탈북자들을 김여정이가 쓰레기라고 했다고 이 문재인 정권이 잡아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저희 박상학 대표가 아니라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남북한을 통틀어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고통을 안겨주는 김정은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그런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 감옥에 가야지 왜 북한 주민들을 살리고자 성스러운 행동을 한 박상학 대표가 감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신들이 한 그 짓이 얼마나 역사의 치욕적인 그 짓인지 앞으로 꼭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지금은 180석이 자랑스러워서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은 앞으로 이완용보다 더 나쁜 반역자, 독재자에게 아부한 역적으로 이 역사책에 반드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라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와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든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앞으로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복 단장님 3분만 부탁합니다. 예. 북한이라는 나라가 라디오를 들을 수 없는 나라가입니다. 인터넷이 없는 유일한 나라 안에서 정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봉쇄된 속에서 노예살이라는 북한 동포들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빛처럼 들어온 것이 남선비를 보고 저는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외부 소식이 중요한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1995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정보기관에 북한 정보를 제공할 때 제가 약 200가지 북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첫째 조항이 대북 전단 중요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저 북한은 정보 유인만 해도 무너진다. 왜냐? 거짓말로 운영한 나라이기 때문에 진실만 보내도 욕 안 해도 된다고. 진실만 그대로 보내도 무너진다. 이게 돈이 얼마 드냐 아까 짓고 종이장인데. 그런데 세상이 참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도 모르겠는데 이 정부가 이걸 안 해요. 2000년도 김대중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 정상회담 하겠다고 역사적인 하는데,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부탁을 해 조건을 걸었습니다. 삐라를 보내지 말아라. 대북방송을 보내지 말아라. 그걸 덜끄덕 들어주고 돈 집어주고 들어갔습니다. 뭐 다 될 것 같더니 뭐가 됐습니까? 20년 지나도.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2003년도에 풍선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고풍선으로 날리기 시작하다가 아무래도 이거 한 장씩 날려가지고는 안 되겠고 멀리 가지도 못하겠고, 마침 제가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연구를 해가지고 2005년도에 지금과 같은 대형 풍선을 개발해가지고 날리니까 그때부터 북한이 그 항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본격적으로 이제는 북한 동포한테 전해지겠구나. 이전 정부가 안 하니 민간이 하면 되고 우리 탈북자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게 하는 단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인간이 나와가지고 미 공개하니까 반대자들이 나타나고 이들과 싸우고 자극적으로 자꾸 반복되다 나니까 북한이 이것을 조용히 할 때는 통일불통해서 이 압력을 냈다가 공개적인 문제가 나니까 말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대포를 쏜다, 미사일 쏜다 위협하기 시작하니까 남한 국민이라는 것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생업과 관광이 끊어진다. 이래가지고 여론조사가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이 친북 좌파가 이때다 하고서 결국은 금지법까지 만들어냈고, 지금 이거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북한 동포한테 정보를 내차라는 것이 첫째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난장판이 됐는지 너무나 대풍선을 개발한 자로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 정부가 어떻게 된 건지 대남 공작기관보다는 더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합류한 오늘도 굳은 날씨에 모인 여러분들께 북한 동포들을 대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모처럼 나와주신 우리 임성두 이사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이균철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항상 이게 현수막을 관리해 주시는 우리 인지현 변호사께 감사드리고, 그럼 조태영 의원님께 하나만 더 좀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북한 인권을 정면으로 내세워서 아마 인권 대사도 곧 임명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미국의 북한 인권 대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 조태영 의원님께서 반드시 화요 집회에 함께 좀 나와주셔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실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김문수 지사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으로 오늘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태영 국회의원님은 외교부 차관 출신이십니다. 그 외교부의 가장 모든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저는 북한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두 가지 축이 있다. 하나는 비핵화, 핵과 미사일을 없애는 것인데 잘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없앨 때까지는 우리가 미국과 힘을 합쳐서 전술 핵을 공유하는, 미국의 핵을 우리가 공유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없애면은 우리도 미국의 핵을 전부 철수시키겠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저는 절대 쉽게 없애지 않는다. 이것을 쉽게 보고 그냥 말로만 북한 핵을 없애라 안 됩니다. 두 번째,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김정은이가 바로 대북 풍선입니다. 그리고 대북 라디오입니다. 북한 인권입니다. 북한 인권은 우리가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 놔놔도 여기 이민복 단장님, 또 이해란 우리 회장님, 탈북자들 최정훈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나? 최정훈 사령관님 전부 힘을 합쳐서 북한에 풍선을 보내고, 북한에 방송을 보내고, 북한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여러 방식으로 북한의 자유의 종을 울리고 자유의 전단을 나눠줄 때, 그때 김정은이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국회 앞에서 하고 있는 이 북한 인권을 위한 우리 김태훈 한변 회장님과 또 우리 한변에서 이렇게 정말 끈질기게, 문수정 변호사님은 다 오셨습니다만, 이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는 이 북한 인권, 그리고 오림모님,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집회는 겉으로 보기는 많은 국회 앞에 집회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아니라 김정은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바로 미국의 핵무기만큼이나 뼈아픈 그 아픈 경고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집회입니다. 이 집회는 작아 보이지만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 집회는 마이크도 안 좋아 보이지만 핵폭탄이나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집회가 이 집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태훈 한변 회장님과 문수정 우리 한변 사무차장님, 그리고 한변의 변호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모 여러분들, 우리 김일주 회장님이나 우리 오봉석 회장님, 여러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노력해 오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대북 전단법 폐지하라. 대북 라디오 금지법 반대한다. 예, 감사합니다. 이로써 오늘 2021년 5월 4일 109차 화요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11일 날 110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